자, 이번에 이제 혁명운동,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신해혁명 보기 전에 혁명단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먼저 한희조용의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30페이지 펴보세요. 330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있고, 강도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까 강동할 때 제가 그 소리 공유를 안 해갖고 여기 화면을 이제 관련된 그 재민이나 챗GPT 목소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테스트 화면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봤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좀 양해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게 소리 공유해갖고 읽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혁명운동. 자, 혁명운동은 1894년 손문등이 청조를 타도하고자 취지로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비밀결사를 만들었다. 자, 요게 이제 하와이 흥중회라고 해서 그 중국 역사상 최초의 이제 뭐냐면 혁명단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 양구은에서 만들었던 보인문사가 최초의 혁명단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보통 통중에를 이제 보고 있죠. 예, 통일 쪽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자, 그래서 이제 흥준의 비밀결사를 만들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손문이라는 사람의 이제 업적이 쭉 나오죠. 중국 혁명의 아버지도 일컬어지는 손문은 강동석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시 의학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신식 교육을 받은 이제 지식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흥준회와 동맹회를 조직하고 삼민주의라는 혁명 이론을 갖춘 혁명 운동 지도자였다. 국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공화혁명에서 청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원세에 타협한 총독처를 양보했고요. 말년에 연소 영공에 방침을 내세우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공산당과 합작해 남방 혁명 근거지를 마련했으나 혁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어차피 뒤에 굳이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소문은 다음에 홍콩에서도 흥중회 왔는데 앞에서 만든 흥중회가 하와이 흥중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좀 있다가 홍콩에서 또 하나의 흥중회가 왔는데 홍콩 흥중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홍콩 흥중회에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홍콩 흥중회 활동 내용들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흥중회를 만들어서 기축민중을 동원해 강주성. 참고로 이제 소문은 강동성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활동 근거가 강동성, 강서성, 프랑스 국경 안에 있는 적경 지역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영주를 만들어서 기축민중을 동원해서 강주성을 이제 무장 점령하는 최초의 방청봉기를 계획했다. 그래서 그 당시 비밀 결사였던 해당 세력들을 동원해갖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흥중의 이제 봉기 중에 이 강주성 봉기 관련된 내용이 강주성 봉기하고 뒤에 있는 해주 봉기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지선다한 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이 강주성 봉기와 해주 봉기 딱 나오면 요게 이제 어떤 단체가 익혔냐 하면 동맹회 하면 안 돼요. 동맹회하고 흥중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동맹회가 그 강주회와 해주회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그럼 지문이 나왔거든요. 이게 오답처리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반청 봉기를 했다가 이게 그 사료에 발각돼서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만명길에 올리게 됐고 런던에서 천국 공사가 억류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 억류 사건을 계기해서 손문이 이제 뭐냐면 이작 스타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손문은 이 사건으로 국제적 이름을 알려줬고 그 억류에서 풀려난 후에 하도 이제 억류됐다는 소문이 알려주고 이제 런던 공사관에 억류돼서 손문이 갇혀 있었는데 손문이 쪽지를 계속 던져가지고 그걸 이제 쪽지를 본 사람이 신고를 해갖고 이제 간신히 풀려났죠.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드나들면서 삼민주의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1900년 의하다 사건을 전후의 선무는 이홍장을 항제로 추대해 양강지방을 독립시킨 모의를 하다가 실패했다. 자, 이게 왜 뜬금없이 이제인데, 손문이 처음부터 그 청조를 뒤엎고 또는 이제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입헌 군주제라든지
청조 대신에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용작을 추대를 한 것 같은데 이용작을 또 이렇게 접촉을 하고 물론 이용작은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손문이 처음부터 어떤 공화적인 생각, 혁명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 앞에 이제 천국 이전에 만들어졌던 흥중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단체들이 공화적 그 색채를 갖고 있는 그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건 이제 강동성 해주에서 봉기를 조직해 한때 2만 명이 모을 수 있었으나 외부 지원의 등조로 역시 두 졸로 이제 실패를 도와가고 다시 망명기를 올렸다. 자, 해주와 강주에서 봉기를 일으킬 때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있는 해당 집단들 얘네들이 이제 그 반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해당 집단들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 해당적인 그 해당들은 좀 약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얘들이 이제 뭐 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직 운영해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뭐 아편도 취급하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도 하고 좀 지혜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도중에 배신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이 뭐냐면 그 소문의 그 혁명 운동들은 요 해당의 어떤 군사적 기반 나중에는 군벌 같은 거 있죠. 산안군벌 군사적 기반 이걸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배신으로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뭐냐면 번번이 실패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이게 뭐냐 국민당 안에 뭐냐면 우리의 친위군을 만들어야겠다. 국민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비밀 결사를 중시로 제한적인 봉기를 도모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위화단 사건은 청주의 근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 지식인들 대상한 혁명 주장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거화 운동, 거법 운동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 거화 운동이 세차게 일어났죠. 이 거화 운동. 그러니까 아라사를 거부하는 운동.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예. 자, 진보적인 학생, 지식인들에게 청조 타도의 정당성을 학살시킨 계기가 된 것은 러시아의 저항운동, 거항운동이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의아전 진압 후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조의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해 이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려고 했다. 자,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했던 중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러시아에 저항하기 위한 의용대가 결성되고요. 학생군을 이제 조직했고 이들 많은 유학생들의 호응을 받으며 바스나 청조가 러시아에 대한 저항 구실로 혁명을 일으키게 한다는 데 탄압을 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청조 입장일 때는 이 거화운동이 잘못하면 이게 반청운동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압력을 넣어서 이제 거화운동을 했던 그 중국 유학생들을 탄압을 하니까 중국인들 입장 올 때는 이제는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같은 이제 예세들을 못 막고 있는 청조가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반청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반청운동으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혁명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저항운동의 청주에 타고 실패한 후 일본 유학생을 이제 잠깐만요. 일본 유학생계에서 본격적인 혁명운동의 기운이 싹 텄고요.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만든 단체가 이제 하흥회, 강복회, 이런 여러 단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각 성마다 하나씩 이게 뭐냐면 만들어져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중국은 땅이 넓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성 사람끼리의 어떤 동양 의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혁명운동하면 그 내부에서 밀고자들이 많잖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같은 그 고향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 중심의 어떤 혁명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혁명 조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조직이 하흥회하고 강복회예요. 그래서 1903년에 호남성 장사에서 일본 유학생 출신 하은가 송교인 등이 성립된 그 뭐냐면 혁명단체인데 기반이 호남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부흥한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다. 그래서 비밀 결사와 연락해 장사에서 봉리를 하다가 중심물이 대부분 일본에 방문했다. 이 장사는 이제 호남성의 중심 도시죠. 성도예요. 참고로 호북성 같은 게 이제 중심 도시 성도는 무안이죠. 자,
강복회 조직 볼게요. 강복회는 오늘날 보면 상해, 그 당시에는 이제 강소송 일대, 절강성 일대를 이제 바탕으로 한 이제 그 혁명 조직인데, 1904년에 상해에서 최원배, 장버린 등을 중심한 조직된 혁명단체로서 한족을 강복하고 우리 강산을 되돌려받자라는 구호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강소 절강제의 반청혁명을 추진하고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흥회, 강복회, 기존에 이제 있던 흥중회 요 세 개 단체가 이제 연합을 해갖고 통합된 단체 만든 게 동맹이죠. 1905년에.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흥회, 강복회 그 단체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종래 반제국주의 선전이 반청정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거 바뀌었다. 제국주의 국가가 우리를 공격했던 것은 그 무능한 청나라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시기 때 추용의 혁명군, 이 혁명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추용의 혁명군 같은 선전책자가 널리 익혀 급진적인 청년들에게 영향을 줬고요. 그 과정에서 장병링이 혁명군을 소개하는 글을 소보라는 잡지에 있었어요. 이걸 소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는 이제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었다가 추운과 함께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는 피살 사건으로 이 책자가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이 혁명군하고 소보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어. 혁명군 관련된 내용인데 청주의 지배체제를 벗어나 중국인의 천부와 자유평등을 회복하고 공화국을 건설하고 하자는 그 내용이거든요. 잠깐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이제 잠깐 심화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기 내용인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추용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천성 출신의 혁명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유학해서 소문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살 나이에 혁명군, 18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죠. 그 나이에 혁명군이라는 아주 이제 충격적인 혁명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는 입헌주의를 더 나가서 노골적인 배만 사상, 그리고 아예 그냥 떼어 푸시자. 그래서 만주족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다. 이 만주주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혁명의 당위성. 입헌군주제 같은 타협은 기만이라고 일축되고 혁명만이 유일한 길이다.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를 청봉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 올 때는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보라는 잡지에 그 소보라는 신문이죠. 예, 소보라는 신문에 그냥 신문과 뭐 잡지가 뭐 정확히 경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고 그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여기 소부에 뭘 실렸냐면 혁명군이라는 것을 이제 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소부는 추응의 혁명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내용을 연재했고 그 당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그 청조가 체포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추응과 장병이 체포를 내렸던 소부안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부의 사업가 두 사람이 이제 피신한 곳이 그러니까 소부의 그 뭐냐면 회사와 두 사람이 이제 원래 그 사옥이 있는데 이제 다른 데 옮겼다는 얘기죠. 상하이 공동조기로 이제 옮겼다. 그래서 이 치의법금지 때문에 옮겼는데
청조는 조계 당국에 두 나라의 이제 사람을 인도할 걸 요구했지만 서구 여강은 조계 내 범죄자는 조계 법정에 재판한다 영사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부를 했고 대신에 조계법에 의해서 재판이 열렸고 장병리는 징역 3년, 추용은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용은 옥중에서 병사했고 혁명의 수교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혁명을 발표한 그 당시 이제 소부안 사건을 계기였고 혁명 사상이 대대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 혁명군은 뭐냐면 그 전국의 젊은이에게 이제 널리 확산돼서 혁명 교과서가 원래 탄압은 할수록 이게 사람들이 더 보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잘 해놔서 혁명 교과서가 됐다는 거. 그리고 청조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반역자조차도 자기 법으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주의 무능함이 이제 노출됐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추영은 일종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 혁명군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병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요 내용도 있는데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앞부분만을 읽어볼게요. 예, 잠깐. 요거는 이제 음성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 앞부분의 강의는 제 음성이 공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걸 그냥 테스트로 좀 읽어주세요. 예. 어, 다시 한번 이제 보실 때요. 예. 자, 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이펀 외 신의 그는 형책의 핵심은 광조 후보와는 형 3년 장병린, 추용 등 광선인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재판과 결과 청와 1905년으로 자기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목적 사료. 당시의 급진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혁명군과 소보안 관련 핵심 사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명민군 제1장 서우년 추용이 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쓴 서문입니다. 오픈 쿼트 혁명은 천하의 공리이다. 혁명은 세계의 보편적 흐름이다. 혁명은 생존 경쟁에서 우승열패하는 길이다. 혁명은 문명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다. 쓸어버려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전제군주의 정치를 쓸어버려라. 쓸어버려라. 수천 년간 기들여진 노예의 근성을 쓸어버려라. 오직 혁명으로서만 우리의 낡은 때를 씻어낼 수 있다.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 당당한 국민으로서 이 땅에 서기 위함이다. 중국인이여, 중국인이여, 혁명하지 않을 것인가? 혁명하지 않을 것인가? 만주족의 정부, 저 요망하고 더러운 오랑캐 정부를 타도하라. 우리 한족이 잃어버렸던 조국을 되찾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중국의 주인이 되자. Close quote. 의미, 이펀이나 개혁. 같은 온건한 단어 대신 쓸어버려라와 같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만주족 타도와 공화국 수립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병린 장빙린 박강유의론 혁명서 100회구획3년 소보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글로 이펀파가 광서제를 옹호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글입니다. 오픈 쿼트 강유위는 오직 황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한족 4억 인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당유위가 말하는 성스러운 군주 생군난, 제순, 광서제의 본명을 가리키는 것인가? 제전이라는 이 작은 추물 어릿광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미 큰 병에 걸려 후사조차 이을 수 없음을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하물며 만주족은 우리의 큰 원수이다. 양저우에서 10일간 대학살을 벌였고 가정에서 3차례 도륙을 자행한 것을 어찌 잊을 수 있는가. 만주족 오랑캐를 몰아내고 우리 중화를 회복하는 것은 공리이자 정의이다. 지금 혁명군이 일어나면 하룻밤 만에 청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Close quote. 음이 이 사료는 당시 혁명파가 황제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보여줍니다. 황제의 본명, 제전, 사이트문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 피휘를 어김과 당시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대역죄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어릿광대라는 모욕까지 더한 것은 청조 황실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혁명군과 그다음 소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흥의 회원이었던 진청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청아는 이제 호남선 출신으로 하흥에 걸쳐서 동맹에 입단했던 사람인데 일본의 유학주였던 1905년에 12월 일본 문부성에서 반포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단속 규칙을 항의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이 방종하고 비하했던 그는 중국인들을 이제 비판하는 혐중 감정에 실은 기사를 내니까 이에 분격해서 유서를 남기고 30살의 나이로 바다에 출신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하여튼 그때 이 진천하가 지은 경세종과 맹해도 같은 선전책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단속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항의해 진청화가 이제 그 바다에 투신해 죽은 사건은 그의 혁명 주장이 더욱 인상 깊게 했다. 이들의 주장은 청조가 대외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청조는 타도했다는 것. 그래서 반외세에서 이제 반청적인 어떤 그로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맹회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혁명 기도가 좌절된 뒤 망명길에 나선 손무는 비밀 결사로부터 여학생에게 이제 눈을 돌리겠다. 원래는 이제 해당을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유학생을 이제 좀 눈을 돌리기 시작했나 봐요.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저항운동을 계기로 지식인, 유학생 사이에 혁명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청조가 그 뭐냐면 신정개혁, 그 신식 그 개혁 정치를 펴면서 해외에 많은 유학생이 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청조의 개혁 정치 중에 그는 여러 가지 근대식 학교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었는데 유학생들 상당수가 이 반청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이들 중심으로 혁명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 유학 경비가 싸게 든 데다가 중국인들 구미말과 글보다는 일본 말과 글을 배우기 쉽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일단 일본의 말과 글이 약간 이제 중국식 그 한자를 많이 쓰잖아 한자를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있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있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저항 운동을 통해 유학생 사이에 이제 혁명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1차 러시아 혁명 피해 인류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한번 대탕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1905년 7월 일본에 도착한 손무는 하흥이나 송교인 등을 만나서 과거의 지방벌로 전개됐던 혁명 활동을 통일하기로 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각 혁명단체 대표 70명의 준비를 열어 중국 동맹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 중국 동맹의 공식 명칭을 통과시켰고 손문이 1903년 이대의 사용이었던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여 민국을 세우자 집권을 평등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16자 강등이라고 해요. 잠깐 이제 이렇게 좀 볼게요. 이 내용을 잠깐 원문 사료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복사가 되네요 이제 기능이 좋아졌네. 예전에 안 됐는데 기능이 생겼어. 이게 안 되네. 글자가 아씨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잠깐만요. 그냥 쓰는 게 낫겠네. 예.
그래서 이게 이 동맹의 강령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보통 중국 애들은 사자, 사자, 사자 해갖고 16자 강령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일제강점기 때 이게 이제 그 뭐, 관내에서 만들어진 혁명운동 단체들도 여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자 강령을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국 동맹에서 책된 16자 강령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축 단료가 있어요. 구축 단료는 구축이라는 것은 몰아내다는 거야. 예, 몰아내는데 뭘 몰아내냐? 단료. 그러니까 오랑캐를 물리치는 이때 오랑캐라는 건 만주족이죠. 그리고 회복중화. 그래서 회복중화는 중화를 회복한다라는 뜻이고 창립민국. 여러분들 공화국을 세운다. 이렇게 있고 평균집권이라는 말인데 이 평균집권은 토지의 권리를 평등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매수가 매입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가고 매도가의 차익을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갖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그걸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냐면 나눠주는 거죠. 국가 재정을 편입시켜 갖고 일종의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구삼민주의에서 이제 이렇게 평균 집권을 받던 민생주의는 이때 구삼민주의는 이런 그 뭐냐면 토지의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익을 국가가 얻어서 세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재정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민생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삼민주의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요. 그래서 토지 분배가 아니에요. 구삼민주의는. 그래서 평균집권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요 평균집권 관련된 이 내용 밑에 헨리 조지의 사상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축단로하고 회복중화는 삼민주의에 어디에 속하죠? 민족주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창립민군 공화주의 내세우니까 민권주의를 내세우고요. 그 다음 평균집권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생주의, 그래서 삼민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구삼민주의와 또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세요. 직접 읽으면 좀 느리네. 예. 이게 핸드폰 화면에서는 금방 익히는데 아이패드 쪽에서는 이게 좀 늦더라고요. 이게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늦은 모르겠는데 핸드폰하고 거기 PC 화면에서는 이거 읽으라고 하면 좀 금방 읽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있는지 모르겠어. 아이패드 같은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동맹의 강령은 순원 손문이 1905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여러 혁명단체를 통합하여 동맹회를 창립할 때 채택한 16자 강령이 핵심입니다. 이 강령은 훗날 순원의 핵심 사상인 삼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래 동맹회의 강령 원문 사료와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제시해드립니다. 동맹회 강령 원문 사료 16자 강령 1905년 8월 20일 중국 동맹의 성립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사구절의 맹세문 강령입니다. 驱除鞑虏，구축단로，恢复中华，회복중화，创立民国，창립민국，平均地权，평균집권。 이 16자의 강령은 동맹회의 기관지였던 민보의 발간사에도 실려 혁명파의 공식적인 정치 목표로 공표되었습니다. 강령의 구체적인 해석, 4가지 구절은 각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순원의 삼민주의와 직결됩니다. 1. 구축달로, 구제달로, 만주족을 몰아낸다. 원문, 구, 몰아낼 구, 제거할 제, 달, 오랑캐달, 로, 오랑캐로, 해석, 달로는 만주족을 비하하여 부르는 멸칭입니다. 즉, 이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왕조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의미, 이는 배만 사상에 기반한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합니다. 청주를 단순한 봉건 왕조가 아니라 한족을 억압하는 외래 정복 왕조로 규정하고
혁명의 제일 목표가 만주족 축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회복중화, 중화 한족의 나라를 회복한다. 원문, 회 넓힐 회, 복, 회복할 복, 중 가운데 중, 화, 빛날 화, 해석, 만주족에게 빼앗겼던 국가의 주권을 한족 한족이 되찾아 중화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구축달로가 파괴 타도의 목표라면 회복중화는 건설, 회복의 목표입니다. 이 두 구절이 합쳐져 순원의 민족주의를 완성합니다. 삼창립민국, 창립민국, 공화국을 세운다. 원문, 창, 비롯할 창, 립, 설립, 민, 백성민, 국, 나라국, 해석, 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즉 공화국, 리퍼블릭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진 황제 전제 군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서구식 공화 정체를 수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의미, 이는 순원의 민권주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만주족 황제를 몰아내고 한족 황제를 세우는 왕조 교체가 아니라 제도 자체, 군주제를 폐기하고 주권제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근대적 혁명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4. 평균집권. 토지의 권리를 균등하게 한다. 원문, 평평할 평, 균, 고를 균, 땅지, 권세권, 해석,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순원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환수하여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미, 이는 순원의 민생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는 정치혁명, 민국 창립뿐만 아니라 사회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혁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토지 문제 해결을 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3. 보충사료, 동맹회 입회 맹세문. 이 16자 강령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동맹회 회원들이 입회할 때 서명하고 맹세해야 하는 실제적인 선서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순원이 직접 작성한 입회 맹세문 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맹인 본인 이름 금당피적간담, 대천서, 연하연은 구제달로, 회복중화, 창립민국, 평균집권을 맹세하며 시신시충, 진실함과 충성을 맹세하며 여유투차서,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유중공기, 오직 모든 이의 버림을 받을 것을 각오한다. 해석, 저 동맹회원 555은 이제 간과 쓸개를 내보이는 심정으로 하늘에 맹세합니다. 저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며 공화국을 세우고 토지 권리를 균등하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굳게 믿고 충성을 다할 것이며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모든 이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맹의 강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동맹의 강령은 예전에 한번 사지성단 기초에 언급됐던 거고요. 동맹의 강령을 이제 공표했던 기간지가 민보예요. 민보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제 8월 20일은 동맹의 정식 창립대회가 열려서 손문이 총리로 추대되었다. 자, 이에 이제 손문의 주도하에 기존의 혁명단체인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에 소속됐던 그 혁명운동가들과 급진전 유학생들이 통일된 혁명단체를 조직했다.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꼭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의 기간지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16자 강령에도 이제 이렇게 그 16자 강령을 실어놓은 민보에. 이것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5년에 창간된 중국 동맹의 기간지도 월간지였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혁명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자, 그 민보의 발간사를 통해서 손문은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 혁명적 지도 이념을 이제 내세웠는데 이런 걸 이제 뭐냐면 구삼민주의라고 해요. 구삼민주의. 그럼 민족에 의해서 이제 민보의 발간사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예문으로서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6자 강령을 바탕 이제 삼민주의의 이제 이론을 공식화시킨 게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 이론 이제 공식화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그 민부의 발간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혁명을 주장한다 해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무슨 삼민주의냐? 구삼민주의야. 구삼민주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민주의에 대해 쓰라고 나왔잖아요.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건 구삼민주의가 이제 민보의 발간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사료를 좀 보면서 아까쯤 했던 내용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볼게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삼민주의, 구삼민주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얘한테 시키는 게 나아가고 하겠습니다. 16자 강령하고 요 삼민주의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청하신 민보바 발간사의 내용을 요약 없이 삼민주의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그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민법 발간사 1905년 11월 저자 서원 1. 서론 왜 세 가지 혁명이 동시에 필요한가? 서원은 이 글의 서두에서 유럽과 미국을 예로 들며 그들이 민족과 민권 혁명에는 성공했지만 민생 혁명에 실패하여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픈 코트 근래에 문명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두 가지 혁명 민족 민권을 거쳤으나 사회혁명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비록 부강하다고는 하나 그 인민들은 사실상 곤궁합니다.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을 독점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은 민족혁명과 정치혁명을 완수하는 동시에 반드시 사회혁명 민생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중냐 동맹회가 오늘 주장하는 바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이 3대주의 3다주의입니다. Close quote. 해수원은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폐의 빈부격차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민족, 공화국을 세우더라도 민권,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서구처럼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2. 제1원칙 민족주의 민족주의 동맹회 강령 중 취추절로 회복 중화 첫째, 민족주의입니다. 지금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의 국가를 빼앗고 우리의 정치를 농락하는 저 만주 정부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만주족은 수백 년간 우리 한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자 한다면 먼저 민족혁명을 행하여 저들의 정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한족은 결코 만주족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Close quote. 해석, 혁명의 제1목표는 이민족 타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청조를 같은 민족의 봉건 왕조가 아닌 한족을 억압하는 외세 정복자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3. 제2원칙 민권주의, 민权주의, 동맹회 강령 중 창립 민민국 오픈 쿼트 둘째, 민권주의입니다. 민족혁명으로 만주족을 몰아낸 뒤에도 우리는 전제가 아니라 군주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혁명의 근본은 바로 공화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군주 한 사람이 국가를 독점하고 백성을 노예로 삼는 폐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제 정치를 이서하고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 정첸 D를 세워야 합니다. 해석, 민권의 목표는 황제만 바꾸는 왕조 교체가 아니라 군주제라는 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세우는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어떤 개혁, 양무운동, 변법자 강운동과도 구별되는 혁명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3원칙, 민생주의, 동맹회 강중, 빈균 티촨 평균 집권 이 부분이 발간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픈 쿼트. 셋째, 민생주의입니다. 앞서 말했듯 유럽과 미국은 정치혁명 이후 자본가의 독점으로 인해 인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주의는 혁명의 성과를 소수의 부자들이 독점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평균 집권, 빈준 디촨입니다. 국가가 토지의 가격을 정하고 그 이후 문명 발달로 인해 상승하는 지가는 모두 국가의 것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토지의 이익을 공享하게 할 것입니다. Close quote. 해석. 해원은 토지 투기 투가 빈부격차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혁명 이후 국가가 기준 지가를 정하고 그 이후에 오르는 지가 상승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집권의 핵심이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 민생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 채원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요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족주의란 만주족을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를 회복한다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제 신민족주의는 이제 이 만주족이 이제 타도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을 또 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민족주의는 중화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오족 통합을 내세요. 오족 통합.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민권주의는 전제 지배 타도와 민주국가의 수입을 하는 거다. 공화국을 건설하는 거고. 자, 민생주의는 직권의 평균, 즉 천하의 땅값을 일정하게 하여 현재의 땅값은 소유자에 갖게 하되 혁명에 오르게 된 땅값은 그 국가에게 돌아가서 빈부의 격차 없는 사회혁명의 노죠. 앞에 이제 사회혁명을 왜 주장했냐? 자,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는 국가는 부강한데 그 국민들은 못 먹고 못 사. 그 빈부격차가 크고. 그럼 왜 그러냐? 사회혁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혁명을 하려면 부를 뭐냐면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평하게 분배하는 수단으로서 그 당시 이제 민생주의에서 이런 해리 조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토지를 이렇게 공개념으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러죠. 토지를 이제 공적 소유로 만들어서 이런 이제 그 수익 창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빈부격차를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토지에서 얻은 그 수익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참신한 사상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나라 자금이 그 돈이 다 이 아파트에 몰려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 이게 아파트에 몰려 있다면 이게 그 자체가 우리는 국가 부를 뭐냐면 확대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GDP에 뭐 포함돼 있어. 돈이 풀려야지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뭐냐면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랬는데 아파트에 너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사회혁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혁명이 이렇게 집집마다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 민족주의에서는 반제국주의 인식이 결여됐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구민족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죠. 예. 그리고 민권주의도 구체성이 결여됐고 민생주의도 타분 그 다분히 공산주의 어떤 성향이 있다. 공상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판타직 성향을 갖고 있죠.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농촌의 토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는 등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의 각각 내용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삼민주의는 당시에는 가장 체계적인 정비된 혁명론이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민주의는 당시에 이제 볼 때 대단한 혁명 이동이다라고 의의를 주고 있죠. 참고로 이제 신삼민주의는 약간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민주의를 보통 우리가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중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삼민주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삼민주의. 1905년에 일단 동맹을 결성할 때 이제 공포했던 거고 신삼민주의는 제1차 국공합작 때
한 거죠. 이 두 개만 이제 얘기하는데 그 그냥 저 인고에서는 두 개의 삼민주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뭐 그 개진 선언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삼민주의 내세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손문은 혁명을 전개한 3대 그 3단계 혁명 방안을 제시했어요. 예,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처음에는 군법, 그 다음에 훈정, 그 다음에 헌정이죠. 예, 요게 3단이고, 나중에 이제 훈정 단계를 이제 누가 장개석이 훈정정치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악용하죠. 예, 그래서 요 손문의 3단계 혁명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손문의 이제 3단계 혁명 방안은 그 당시에 이제 손문 입장할 때는 오랫동안 이제 뭐 전제 군주화했던 중국 인민이 곧바로 민주주의를 시작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요게 이제 손문의 이제 민중관을 볼 수 있는데, 손문은 민중들을 개돼지 좀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엘리트 위주의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공화국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주장한 거 급하게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화국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대중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엘리트 중심의 어떤 가두기적 어떤 가두정을 주장한 그 공화정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손문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지금 개돼지고 좀 약간 이제 미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곧바로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독을 둔 다음에 현정 단계에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군정과 훈정은 이런 미개한 이 민중들을 우매한 민중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이야. 훈련시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호적이라는 인물이 되게 비판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정, 훈정, 헌정 3단계를 이제 주장했고, 요게 이제 그 1924년에 건국대강이라는 것을 이제 문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기 때는 이제 군이 통치했던 기구죠. 이 시기 때 이제 통치기인데, 요 군정기 때는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뭐 모든 나라 통치하는데 혁명의 어떤 가두기시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기. 그래갖고 한계성을 이제 뭐냐면 근거를 삼아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군이 통치하는 그 시기를 이제 군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법을 통해서 혁명을 이제 준비하고,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을 계몽하는 그 군이 통치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훈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군정을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전국을 이제 장을 하면 그때 이제 실시하는 게 훈정이야. 그래서 훈정은 일종의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의 정치 훈련 단계예요. 곧바로 이제 그 국회나 의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 이당 치국, 국민당, 예, 그 당시 나중에 국민당이 되죠. 그 당시에 이제 혁명사에서 여기 볼게요. 근데 국민당이 어떤 정치적 스승의 역할하는 이당 치국을 이제 주장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당이 만들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만들어졌긴 했지만 나중에 국민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정부는 인민에게 삼민주의를 교육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야. 지방자치를 이제 실시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헌법이 아니라 약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다. 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임시약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하는 게 훈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개석이 이제 그 국법을 완성하고 나서 내세웠던 것이 2단계 훈정 정치야.
손문의 이제 이론 중에 훈장 정치를 끌어다가 자신의 독재를 강화시켜 나갔죠.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그 얘기를 하고요. 요 2단계 훈장 정치 관련된 장개석이 실시한 훈장 정치 이론 쪽 기반 요게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정기 때 들어오면서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개돼지들을 이제 1단계, 2단계는 훈련시킨 단계고, 그리고 3단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헌정기에 들어가.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국민대표회의. 자, 국민대표회의는 우리식으로 의회예요, 의회. 의회, 재헌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재헌의회를 이제 뭐냐면 소집해서, 우리가 정식 약법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약법이 아니라 정식 헌법을 만드는 통치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이제 국회 총독과 그 의회를 이제 구성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국민당은 이제 스승의 지위를 내놓고 여러 정당이 하나로 돌아와서 헌법에 통한 통치 헌정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장개석이 훈정 정치를 내세우고 막 하다가 나중에 헌정 정치로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이게 1949년이야. 근데 1949년은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이제 전반을 다 지배했던 그 시기고 국부총대가 일어났던 그 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관련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 건국 대강회에 군정 시기, 훈장 시기, 그다음에 헌정 시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요. 예, 그 사료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 다음은 요청하신 선제 군주제 항정으로 공화국 준쟁치 파괴하는 데 집중합니다. 성에만 주력합니다. 통치 훈련이 안 과제입니다. 제3단계 헌정기다. 통치 방식 국민 통치되는 헌전쟁이 시작됩니다. 군정의 시기 옵코 제6조 혁명 과정에서 모든 제도는 파괴를 우선으로 한다. 중략 이 시기를 군정 시기라 칭한다. 제7조 군정 시기에는 일체의 행정은 군법 하에 둔다. 클로즈 쿼트 해석 이 조항은 제1단계의 목표가 파괴이며 통치 방식은 군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훈정의 시기 오픈 쿼트 제8조 국가가 평정되면 훈정 시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훈련을 받은 인원들을 각 현에 파견하여 인민들이 자치지를 준비하는 것을 돕는다. 제12조 하나의 현이 자치를 완성하면 인민은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부결권, 헌의 4대 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장 현의 수령을 직접 선출한다. 제14조 훈정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인민을 훈련시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해석 제2단계 훈정의 핵심이 지방자치 훈련임을 보여줍니다. 국민당 정부의 스승으로서 인민을 가르치고 14조 그 훈련은 현 단위의 자치 제8조 제12조를 통해 이루어짐을 명시합니다. 헌정으로의 이행 오픈 쿼트 제16조 전국성의 절반 이상이 완전한 자치에 도달했을 때 국민대표대회 타바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제20조 국민대표대회의 직권은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관리를 하를 선출하고 파면하는 것이다. 제22조 헌법이 반포되면 헌정의 시기가 시작된다. 중략 국민대표대회는 헌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제23조 헌정이 시작된 후 중앙정부는 5원,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을 조직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해석 제3단계 헌정으로 넘어가는 명확한 조건 전국 과반수 성의 자치 완성을 제시함 6조
헌정이 시작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고 20조, 세원이 구상한 아습권 분립 제23조의 민주정부가 완성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세원의 3단계 혁명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건국대강의 핵심 사료이며 그가 꿈꾼 삼민주의의 실천적 로드맵을 명문화한 결정적 문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대강에 있는 내용을 이제 3단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의중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이첫 단계. 이첫 단계 군법 통치식이죠.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괄하면서 청조지의 모든 폐단을 일수하고 건설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최대한 3년을 잡고 그 이전에 성과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 훈정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죠. 여기는 이제 1개 성월 정도 장악한 다음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개성 이상 또는 그의 이제 전국 단위 이제 통일 요걸 이제 단계 때 약법에 들어가죠. 자, 약법은 초보적인 기본 그 법의 단계에 들어가 약법에 따라 지방 정치를 한다.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장개석이 훈장 정치 해놓고는 약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냥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비판이 일어나고 나중에 반장 전쟁 할 때도 그 뭐 반대쪽에서 약법 제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가중에 이제 약법을 만들게 돼요. 이 약법은 정신형법이 아니라 그냥 그 전에 예비적인 단계의 약법.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앞에 이제 그 뭐냐면 청나라 조치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정헌법 대강도 민주주의 개돼지기 때문에 얘들 무식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 민주주의가 실현이 못 되니까 예비 단계를 두겠다. 그래서 정식형법이나 예비헌법을 둔 것처럼 요런 약법도 이제 요게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이런 발상 자체가 서로 연결된 것 같아요. 보니까 청나라 지배층이나 소문의 소문 방식이 그러니까 소문의 사고 방식이 다 비슷하게 연결된 것 같아. 지향하는 체제가 좀 달라지는 거지. 자, 하여튼 약법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됐다. 약법의 시기는 6년 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헌법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헌정 단계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당치국, 국민당이 통치하는 그런 데인데, 자, 여기는 이제 국민당이 한 개 정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냐면 정식 국가, 정상 국가가 되는 단계가 헌정 단계죠. 헌법 단계에서 비로소 혁명군의 군사, 행정권이 폐기되고 국민 대총독. 보통 이제 그 중국에서는 총독을 대통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국회의원을 설출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된다. 자, 이런 구상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혁명운동을 방향을 세밀하게 구정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동맹의 혁명 이론은 무술전변 후에 일본에 망명했던抗日 보항해와 치열한 이제 논쟁을 거치면서 전립되는데 이때 보항해하고 그 다음에 동맹회 간에 논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때 보항해 이제 그 뭐냐면 기관자 신민총 보고요. 동맹회에 이제 그 기관지가 앞에 손갈 민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지상 설전을 이제 하기죠. 신문 지상에 이제 설전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뭐 그때 뭐 만주족을 반대하는 민족혁명이 필요한가 여부, 그다음 폭력혁명을 위한 공화정 정부의 수립 여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혁명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상주의적 청년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딱 지켜봤던 이제 그 유학생들 볼 때는 이 보안파보다는 혁명파에 와닿거든. 특히 혁명파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주장들. 이게 이제 목소리가 높잖아요. 색깔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이제 헐기왕성한 이제 젊은이들 입장 볼 때는 보안파보다는 혁명파에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 이제 거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혁명파가 이제 막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것들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보항파의 신민총부와 보항의 이제 신민총부와 민보 관련된 논쟁들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청주의 유지 여부, 공화정권의 권리 문제, 사회 문제 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 내용이 제가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국의 중국사에 있는데 여기 간단히 돼 있고 되게 강자 중국사에 거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층적으로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면 여기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에도 요런 신민총부하고 민보 간에 이제 논쟁이 많이 또 실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한번 이제 좀 내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모의고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2주, 일주일마다 이제 두 강씩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강 정도만 나갈게요. 그래서 그 중국사 강의는 제가 이제 11월 초에까지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할 텐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905년부터 해가지고 1907년 사이에 민보와 입헌기관인 이제 신민초보가 펼친 논쟁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이걸 통해서 저 학습을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민부 발간서는 예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 랑치차오 의견만 볼게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 랑치차오가 신민총보할 때 이제 그 주필로서 그 당시 크게 활약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글을 되게 잘 써요. 이 랑치차오가. 예.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전체 제시한 것입니다. 사시 제시하신 이미지는 20세기 초 청나라 멸망 직전에 혁명파와 리센파이 또는 보왕파 버원파이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사상 대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논쟁은 1905년부터 1907년 사이 혁명파의 기관지 민바와 입헌파의 기관친 신사그즈 신민총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미래를 놓고 벌인 가장 중요한 이념 대결이었습니다. 1. 이미지 내용 상세 설명. 이미지의 내용을 쟁점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쟁점 1. 청정부 유지 여부, 민족주의 문제. 입헌파, 보왕파, 량치차오 등 청나라 왕조를 유지한 채 헌법을 제정하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혁명으로 왕조를 무너뜨리면 극심한 혼란과 외세의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만주족과 한족은 이미 융합되었으므로 반만주 혁명, 민족혁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파, 시원, 장병린 등 청왕조는 한족을 억압하는 이민족, 만주족 정권이므로 반드시 타도해야 한다고 대만혁명 금잉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조 자체가 중국 근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낡은 봉건 체제를 타도하고 한족의 주권을 회복해야만 회복중화, 회부동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 2. 공화정권 수립 문제. 입헌 양치차오. 중국 인민의 수준이 낮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화정을 실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즉각적인 공화정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우선은 계몽된 군주가 통치하는 계명전지를 거쳐 점진적으로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혁명파. 인민이 무지한 것은 억압적인 전제 정치 때문이지 인민의 자질 탓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혁명과 공화정 수립 과정을 통해 인민이 훈련되고 계몽될 수 있다고 민지지기성 민천 주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희원의 3단계 혁명론 중 훈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혁명파와 입헌파의 공통적인 이 랑치자 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민은 지금 개돼지라 무식하다. 그건 서로 인정해. 근데 랑치차오는 좀 뭐냐면 그 이게 민주의 계몽에 될 수 없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 반해서 승호는 이제 뭐냐면 앞에 훈정 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 개돼지를 훈련시키면 이렇게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예, 이게 약간 차이점이 있어. 예. 쟁점 3. 사회혁명 문제, 민생주의 문제. 입헌파량치차오. 중국에는 유럽 같은 거대 자본가나 빈부격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문제는 분배가 아니라 생산이므로 사회혁명 투쟁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원의 토지 국유 평균 지권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과격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혁명파,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는 산업화 이후 심각한 빈부격차, 자본주의 폐해를 겪고 있다며 중국은 혁명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핵심 방안이 바로 지가 T자, 상승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평균 T权이었습니다. 이 관련 구체적 사료, 이 대논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양측의 핵심 사료를 제시합니다. 하, 입헌파의 주장 량치차오의 계명 전제론, 가이밍 천질론, 민지미게 민즈 메이카이를 근거로 공화정을 반대하고 우선 계몽된 군주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입헌파의 대표적인 글입니다. 오픈 쿼트. 무릇 수천 년간 전제 정치하에 노예로 살아온 백성들은 그 민지, 인민의 지혜와 민德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만약 지금 이들에게 갑자기 공화정이라는 지고한 제도를 던져준다면 이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이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 바로 계명전전지를 거쳐 리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즉시 입헌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화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정도 해서 이제 논쟁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강자 중국사의 그 논쟁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동맹회는 선전활동 외에도 본격적인 반청 무장 봉기를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동맹의 이제 반청 무장 봉기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뭐냐면 손문에 변경혁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동맹의 중부 총회에 장강혁명론이 있거든요. 요걸 잠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강자중국사에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만 좀 언급돼 있어갖고 좀 볼게요.
자, 소문의 이제 변경혁명론은 여기 쭉 있는데, 잠깐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예. 자, 소문의 변경혁명론, 그 다음에 동맹의 중부총회 장강혁명론 이제 비교해 보는데요. 자, 소문의 이제 변경혁명론은 핵심 정략이 뭐냐면, 여기야.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여기 강동성이나 강서성 같이 해외 이렇게 하교 자본이나 해당 세력들이 강한 요구에서 이 혁명의 근거지를 삼은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아지트를 만들고 혁명을 통해서 지역혁명을 통해 여기 아지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들 이제 자본이나 해당 세력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뭐냐 군사 기지를 만들 다시 할게요. 예, 많이 꼬였네. 그래서 그 손문의 그 뭐냐면 장강경명론은 아니 변경경명론은 손문 자체가 강동선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 강서 등등 이 변경 지역에 그러니까 청조에 영향력이 없는 변경 지역에 가서 손문 그 뭐냐 기지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혁명 기지를. 그리고 거기에 해당 세워가고 뭐 학위의 자본을 끌어다가 혁명 기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북벌 통해서 북경을 이제 점령하겠다. 청조나 이런 청나라를 점령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변경혁명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 그 뭐냐면 손문 같은 경우에는 이 변경혁명에 따라서 아까 이제 강주봉기나 뭐 해주봉기나 구의 여러 봉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차례 이제 뭐냐면 일어나죠. 봉기를. 근데 다 거의 대부분 실패했고 장강혁명론의 주장은 뭐냐? 장강혁명론은 동맹 중부총회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하흥에 그 하흥이나 강복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 볼 때는 여기 병방을보다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주요 교통로가 어디예요? 장강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장강 연안을 장악한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북경을 치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입장을 때 이 장강경론도에서 이제 여기에서 또 봉기를 일으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다. 그렇지만 이제 요걸 보면 손문의 지도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손문이 동맹을 확 잡고 있었으면 장강혁명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또 조지 간의 동맹의 중부총회 같은 이런 그 조직 간의 조직이 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혁명 그 손문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지 동맹의 어떤 이제 뭐냐면 안전이 그 내용을 그 동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 이제 어떤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동맹의 중부총회나 장강경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이제 볼 때는 동맹의 중부총회 의견에 에 따라서 여기 호북성의 이제 성도였던 어디야? 무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무안 봉기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해서 오히려 장강혁명론이 훨씬 더 좀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변경혁명론, 뭐 장강혁명론 요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 관련돼서 좀 개요를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챗GPT 학습을 좀 해볼게요. 이게 아닌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내용을 아래 그대로 화면에 제시해 드립니다.
중국 동맹회의 목표는 청조 타도와 공화국 건설로 동일했지만 그 혁명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전략에서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다른 노선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손문이 주도한 변경혁명론과 습자오럼 등이 이끈 동맹회 중부총회의 장강혁명론입니다. 1. 희화 변경혁명론, 변진革命론. 사원의 전략은 청나라의 중심부가 아닌 외국의 지원을 받기 쉬운 국경에서 봉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전략, 해외 화교의 자금과 외국의 무기 지원을 받아 청나라의 통치력이 약한 남쪽 국경 둥성, 광시성, 윈난성을 공략합니다. 근거 특징, 병참 용이. 이 지역들은 홍콩 국령이나 베프랑스령과 가까워 해외에서 무기와 자금을 조달하고 혁명가들이 피신하기 쉬웠습니다. 중앙군 회피. 청나라의 주력 군대 주둔한 북부와 중원을 피해 방비가 허술한 곳을 노렸습니다. 도화선 전략. 치원은 한 곳에서라도 봉기가 성공하면 그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나가 결국 청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계. 이 전략에 따라 시원은 1907년 진남관 봉기부터 1911년 4월 황화강 봉기까지 총 10여 차례의 봉기를 시도했으나 모두 청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맙니다. 관련 사료. 진남관 봉기 선언문 1907년 12월. 서원이 변경혁명론에 입각해 광시성, 베트남 국경의 진남관 포대를 점령한 직후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오픈 쿼트. 본 혁명군은 한조국을 구원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로운 군대를 일으켰다. 중략. 우리는 먼저 광둥과 광시, 량광을 근거지로 삼아 민고 정부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그 후 군대를 나누어 북쪽으로 진격하여 베이파, 민강과 절강장을 점령하고 장장 유역으로 나아가 오랑주족의 소굴 북경을 소탕하여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고자 한다. 우리는 외국의 우방들에게 알린다. 우리의 이번 거사는 오로지 배만에 있을 뿐 결코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바라건대 모든 동포들은 우리를 도와 청조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중화민국을 함께 세우자. 이 사료는 사원의 전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국경지대인 광둥과 광시를 근거질 변경으로 삼은 뒤 그 힘을 바탕으로 북쪽 장강 북경으로 진격한다는 변경 중앙의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2. 중부총회의 장강혁명론, 청정금융론. 서원의 변경 봉기가 거듭 실패하자 신자오런, 송자오런, 탄런폰 등 동맹회 내부의 실무 혁명가들은 전략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1910년 상하이에서 동맹회 중부총회를 결성하고 제시한 것이 장강혁명론입니다. 핵심 전략, 청나라의 심장부이자 경제 대동맥인 장쯔강 유역, 특히 우한, 무창 지역에서 봉기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근거 특징, 전략적 중요성, 장강 유역, 후베이성, 후난성 등은 중국의 남북을 가르는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곳 장악하면 청조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역량 집중,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대신 장강 유역에 주둔한 신군, 청의 신식 군대를 포섭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적 침투, 이들은 신군 내부의 혁명 사상을 전파하고 비밀 결사, 공진회, 문학사를 조직하여 군대 자체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과 1911년 10월 10일 바로 이 장강혁명론에 따라 우창의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고 우창 봉기, 이것이 신의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인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관련 사료, 후베이 군정정부의 각 성 대표에게 보내는 통전. 우창 봉기 성공 직후 혁명파가 후베이 군정부의 이름으로 전국의 다른 성들에게 함께 봉기하자고 촉구한 정전입니다. 오픈 쿼트. 우리 후베이의 신군은 이미 10월 10일 밤 봉기하여 만주족 청조의 총독 서진과 장군 장표를 축출하고 우창과 한양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제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고 민국을 수립할 때가 왔다. 우리 후베이의 동포들은 이미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였다. 바라건대 각 성의 동지들은 이 소식을 듣는 즉시 일제히 일어나 호응하라.
각자 성내의 만주족 관리들을 축출하고 독립을 선포하여 중화민국을 함께 건설하자. 만주족의 군대가 감히 저항한다면 즉시 연합하여 그들을 격파할 것이다. 이 사료는 장강혁명론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해외가 아닌 중국의 심장부 후베이 우창에서 신군 신준이 주체가 되어 봉기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촉구하여 변경의 도미노 효과가 아닌 중심부의 폭발 장강, 전국적 확산, 즉 전략이 성공했음을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강혁명론과 변경혁명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밑에는 이제 동맹회가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런 봉기들이 쭉 있거든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